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인사이트입니다. 2025년 4월 24일 최신 테슬라 소식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주요 제품 업데이트,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의 전략적 변화 등 투자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2025년 1분기 재무실적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총 매출 1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특히 핵심인 자동차 부문 매출은 139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나 줄어들었습니다. 조정주당 순이익은 0.27달러로 0.35달러에서 0.41달러 사이를 예상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일반 회계 기준 순이익은 4억 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 급감했습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GAAP 기준 총 마진율은 16.3%로 이전 분기에 17.4%보다 하락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겨현금 흐름은 6억 6,400만 달러로 플러스를 유지했고 규제 크레딧 판매 매출은 5억 9,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4억 4,200만 달러보다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의 현금 보유고는 370억 달러로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월가에 이미 낮아진 기대치마저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히 자동차 매출과 이익의 급격한 감소는 테슬라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1분기 인도량 감소 소식을 통해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격에 반영했거나 실적 자체보다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일론 머스크 CEO의 미래 비전과 테슬라 경영 집중 약속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시장의 관심이 현재의 실적보다는 자율주행, 비용 절감 등 미래 성장 동력과 CEO 리스크 감소 가능성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분기 규제 크레딧 판매액 5억 9,500만 달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이 크레딧 판매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1분기에 손실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량 감소 외에도 핵심 자동차 사업의 근본적인 수익성 압박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는 우선 차량 인도량 감소가 꼽힙니다. 총 33만 6,681대가 인도되어 전년 동기 38만 6,810대보다 줄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여러 공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신형 모델 Y 생산 라인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가장 약한 1분기를 생산 라인 전환 시기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균 판매 단가 하락도 매출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공지능 및 기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 비용 증가도 마진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이나 차량 파손 행위 등이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거시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같은 고가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경향도 작용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내가의 공장에서 동시에 모델 Y 생산 라인을 전환한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1분기 생산량에는 차질을 빚었지만 이처럼 전 세계 생산 라인을 성공적으로 동기화한 경험은 향후 개선된 기능이나 신차 출시를 전 모델 라인에 걸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테슬라는 기존의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으며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역 정책, 수요 동향, 거시, 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 가이던스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이던스 부재는 예측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우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전략적 변화 발표는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 5월부터 소위 정부 효율성 부서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부 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일부 반발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정부 활동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핵심 고객층을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온 머스크의 테슬라 집중 선언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최근의 실적 부진과 브랜드 이슈에서 벗어나 로보택시, 옵티머스 등 미래 프로젝트 실행 능력으로 시장의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CEO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그의 직접적인 리더십 하에 테슬라의 미래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다시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미래 로드맵, 즉 주요 제품 및 기술 업데이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 차량으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하반기에 재무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도 계획 중이며 생산은 2026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FSD를 이용한 차량 호출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FSD 감독 버전은 미국에서 올해 말 이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머스크 CEO는 올해 말까지 여러 미국 도시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보택시 호출 기능은 기존 테슬라 앱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최근 테슬라는 2025년 봄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 내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기능, 센트리 모드 및 블랙박스형 측면, 비필러 카메라 녹화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FSD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6월 오스틴 로보택시 출시는 매우 중요한 단기적 이정표입니다. FSD 감독 버전 출시는 여전히 야심찬 목표이며 완전한 자율주행까지는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합니다. 전용 사이버캡 이전에 기존 모델 Y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차량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하여 데이터와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모델을 조기에 검증하고 FSD 개선을 위한 실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2025년 말까지 FSD 감독 버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원 대상 테스트는 여전히 감독하에 진행 중이며 법적으로 FSD는 레벨 2 수준이라는 점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는 감독 없는 완전 자율주행 목표 달성에 엄청난 기술적, 규제적 장벽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며 자율주행에 기대를 거는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신차 출시 계획과 관련하여 더 저렴한 가격대의 테슬라 모델은 2025년 상반기 생산 시작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 모델들은 기존 플랫폼의 일부를 활용하고 현재 차량과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차세대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보다 비용 절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지만 설비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머스크는 이르면 6월부터 생산이 시작될 수 있으며 기존 모델과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가형 모델 출시 일정 확인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생산 라인을 활용하는 방향 전환은 당초 언박스드 공정으로 기대했던 혁신적인 비용 절감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재무적 압박과 더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현실적인 타협일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와 생산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시장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이는 제조 혁신보다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속도에 우선순위를 둔 전략적 절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출시 초기부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판매량 추정치는 약 6,400대 수준으로 2024년 말 분기당 1만 3,000대 페이스보다 훨씬 낮으며 머스크가 목표했던 2025년 연간 25만 대의 생산 속도는 크게 못 미칩니다.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트럭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높은 재고와 수요 둔화 가능성 때문에 생산 라인 인력을 모델 Y 라인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재고 차량에 대해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륜구동 모델 출시는 낮은 가격으로 수요를 자극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사이버트럭의 부진한 출발은 이전에 보고된 막대한 예약 건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예약이 실제 주문으로 전환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생산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혹은 예약 건수 자체가 최종 가격과 사양에서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수요라는 기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머스크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2025년 말까지 수천 대의 로봇이 테슬라 공장에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일럿 생산 라인 준비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생산은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 규제와 관세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가장 야심찬 미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옵티머스가 중요한 부품을 중국 히토류 자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옵티머스 생산을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인 수출 통제 조치에도 노출시켜 생산 일정과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및 공급망 리스크를 부각시킵니다. 시장 환경 측면에서 관세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테슬라는 관세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현지화된 공급망 덕분에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사업 부문은 중국산 LFP 배터리 셀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사업 부문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부진, 사이버트럭 초기 난항, 세미트럭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및 거시경제적 압박 등 분명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이던스 철회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확인된 CEO의 강력한 경영 복귀 의지, 370억 달러에 달하는 견조한 현금 보유고, 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의 순항, 곧 시작될 로보택시 시범 운행, 그리고 FSD와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담대한 비전 등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혁신을 향한 테슬라의 행보와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테슬라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